네, 안녕하십니까. 토토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토토 아카데미의 김조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11월 8일 행복한 토요일 주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저희 소식 알려드리고 저희 같이 공부하고자 이렇게 주말에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조교 주말에도 열심히 한다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원주 DB 대 남자 농구고요. 원주 DB 대 창원 LG입니다. 현재 원주 DB는 최근 홈에서 2승 3패로 불안정한 흐름 보이고 있고 맞대결 기준으로도 창원 LG에게 1승 4패로 절대적인 열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사이드 수비나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는 경향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후반 빠른 템포로 주도권을 잡는 경향도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로테이션이라든지 실책이 늘어나면서 경기 후반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창원 LG 말씀드려보면 현재 리그 1위 달리고 있고요. 최근 맞대결에서도 4승 1패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 연속 3연승 중입니다. 특히 이 지금 창원 LG 같은 경우는 공격 밸런스가 매우 뛰어난 상황에서 이 백코트 조합이라든지 외곽의 생산력, 골 밑에서의 효율이 매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드려보면 아무래도 DB가 초반 에너지 레벨이 높을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고 LG는 전력적인 안정성 그리고 리바운드, 수비 밸런스 모두 확실한 우위에 있다. 그래서 득점력, 수비 밸런스 모두 LG가 우세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희 교토 아카데미에서는 LG의 승 보고 있고요. 만약에 언더 기준점이 한 뭐 155점 정도 잡힌다. 그러면은 언더 정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호패도 같이 좀 보셔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첫 경기를 또 빼먹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KT 소닉붐 대 부산 KCC 경기입니다. 현재 KT 같은 경우는 KCC 상대로 최근 5경기 전승 기록 중입니다. 특히 홈에서 완벽한 경기력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그 상위권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평균 82득점, 실점은 70점이 안 되는 점수 가져가고 있어서 공수 밸런스가 가장 이상적인 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두 꾸준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 3쿼터 득점력이 평균 22.5점이 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KCC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KT전에서 5연패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열세 보이고 있고요. 외곽 수비 흔들리면서 다쿼터에 대량 실점이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CC의 강점이던 전환 속공 역시 KT 수비 압박에 차단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소닉붐 승 5패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150을 잡고 언더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남자농구 마지막 경기 서울 삼성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현재 삼성은 가스공사 맞대결에서 2승 3패로 약간은 열세긴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반등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98대 76점으로 이겼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리바운드, 어시스트 수치가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 1, 2쿼터에서 경기 주도권을 확보하면 승률이 매우 높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반에 수비 집중력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스공사는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수비가 불안하고 외곽 수비가 주요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후반에 또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서울 삼성의 승 5패까지도 같이 보시면서 155점 잡고 오버까지도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자 아시아 농구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메랄코볼 그리고 승 정도로만 보시고 주력으로 가실 분들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구 V리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V리그 배구 경기고요. 삼성화재 대 KB손해보험, 손해보험 대 삼성화재입니다. 현재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긴 하는데 득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잦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공격수의 의존도도 높고 결정력도 있는 상황에서 이 삼성화재가 리시브 불안하는 상황이 닥치면 손해보험이 조금 더 우위에 정하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수비 집중력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수비 집중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서 KB 공격 성공률이 올라가면서 이번 경기 KB 손해보험이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자 배구입니다. 도로공사 대 현대건설입니다. 현재 도로공사는 리시브가 흔들릴 때마다 경기 전체가 무너지는 패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현대건설은 높이, 블로킹, 조직력 모두 강해서 도로공사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로공사가 그나마 현대건설에 이기려면 현대의 센터라인을 흔드는 것이, 빠른 템포로 센터라인을 흔드는 게 해법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현대건설이 아마 계속해서 실수가 적게 나오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리드하는 모습 보이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저희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 주말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영상 찍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갈 거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이쯤에서 저희 토토 아카데미 정말 열심히 한다고, 김조교 너 너무 고생한다고, 주말에도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마 대 요코 FC입니다. 요코하마 대 가시마. 핵심 포인트만 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 요코하마 미드필더 라인을 붕괴시킬 가시마의 후나바시의 하프스페이스 점령 능력. 오늘도 가시마 경기 보시면서 이 후나바시의 하프스페이스 점유 능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즈키, 이 엘베르의 투톱 조합은 세컨 경합에서 우위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코하마 FC 같은 경우는 전환 타이밍이 느려서 라인 유지에 실패하는 약점이 있어서 가시마가 홈에서 끝까지 밸런스 가져가면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시마의 승 보고 있고요. 이번엔 핸디 승까지도 한번 의견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쿄 대 후쿠오카입니다. 도쿄 같은 경우는 후반 체력 분배가 안정적이고 라인 밸런스 유지력이 좋습니다. 거기에 반대로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 침투 그리고 메시노의 세트피스가 공격의 핵심 루트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후쿠오카는 원점에서 이 원정 경기에서 멘탈적인 흔들림 그리고 체력 저하로 실점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도쿄 베르나다의 승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핸디까지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언더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포로 대 오이타 대 사포로입니다. 현재 이 오이타 같은 경우는 홋카이도 원정 피로 누적으로 아마 오이타의 전술적 실행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포로 같은 경우는 이 홈 환경과 기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체력 소모 최소화하면서 템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바카요코라든지 미야자와의 공격 전환 속도 빠르게 전개되면서 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이타의 같은 경우 원정 피로, 환경 적응도 등을 이 삿포로의 홈에서의 환경 적응도의 차이를 감안해 보면 삿포로가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삿포로의 승 보면서 언더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K리그입니다. K리그 제주 SK 대 안양 경기입니다. 제주는 홈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측면 스피드를 활용해서 빠르게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양 같은 경우는 수비 밸런스가 흔들릴 때 라인 정리가 늦고 뒷공간 노출이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주가 전방에서 1차 압박 성공하게 될 경우 공중전에서 높은 위치에서 득점 찬스 만들면서 오늘 좋은 모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승 같이 보고 있고요. 제주의 승 보고 있고 2.5 기준 오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FC 대 광주 FC 경기입니다. 핵심 포인트만 조금씩 짚어드리고 있는데 이 세징야의 부상 때문에 대구 전술의 중심축이 붕괴됐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하프스페이스 커버 그리고 2선 압박에서 완성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페이스의 전진 침투, 오우성의 위치 선정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면서 이 전술 완성도, 압박 강도, 그리고 팀 분위기 모두 광주가 앞서서 원정에서도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 패, 광주 FC의 승 보고 있고요.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이번 경기는 이미 인천 같은 경우 우승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좀 떨어져서 설렁설렁 하지 않을까. 게다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설렁설렁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전남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권 유지를 위해서 절박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 발디비아 그리고 루본의 연계가 이 전남 공격의 핵심 루트가 되면서 이 동기부여 격차 그리고 경기 후반 집중력 유지까지 해서 전남이 홈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 가져가면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프랭까지 가져갔을 경우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 대 경남 경기입니다. 현재 이 경남의 느슨한 하프스페이스 수비를 화성이 알뚜리 파고들 구간이 명확히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화성의 빠른 전환 속도 상대가 경남이 수비 정렬 전에 공격 루트를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남이 좀 자주 실수하는 측면 복귀 지연 여기서 실점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FC의 승 같이 보고 있고요. 핸디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메 대 바렌나 경기입니다. 현재 에이메 같은 경우는 경기당 2실점에 가까운 수비가 붕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인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반대로 이 바렌나 같은 경우는 이 마테우스 제주스의 키, 마스야마 템포 조절로 공격의 질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세트피스 전환 속도에서 이 바렌나가 명확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아쉽지만 바렌나의 승 보고 있고 핸디 가져가도 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오버까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호주 A리그입니다. 웰링턴 피닉스 대 오클랜드 FC 경기고요. 이 웰링턴 같은 경우는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현재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측면 밸런스까지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FC 같은 경우는 이 프랑스와 코스그로브의 연계가 빠른 역습에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웰링턴에 좀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클랜드가 중원 압박, 전환 속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면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오클랜드가 승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가와사키 대 오카야마 경기입니다. 어,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오제키의 하프스페이스 전개가 그리고 이 점유력과 이 에리손의 피지컬 연계가 공격의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가와사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그리고 오카야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환 타이밍이 지연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 수비 라인 간격이 붕괴된 상황에서 중원 장악에서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경기 흐름을 가와사키가 조금 더 손쉽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의 승 그리고 이것도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쇼난 대 니카타 대 쇼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쇼난의 오노세이 전진 패스, 스즈키의 앞포스트가 아마 컵백 루트 열어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이 니카타 같은 경우는 전개가 지금 느린 상황에서 라인 정비 시간까지 제공하면서 이 하프 스페이스 그리고 디존이 반복적으로 상대팀에게 노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난이 윙백 전진 그리고 전환, 낮은 크로스의 반복성에서 꾸준히 기대값 쌓아가면서 찬스 만들어가고 오늘 좋은 모습,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고 쇼난의 승 같이 보고 있고요. 언더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시와 레이솔 대 나고야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가시와의 야마다의 방향 전환, 탈압박 능력이 경기 주도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이즈미의 패스 전환, 그리고 카키타의 문전 침투 타임이 완벽히 맞물리면서 나고야의 중원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확률이 높고 이 단순한 나고야의 빌드업이 가시와에게 차단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적 완성도, 압박 해소의 차이를 고려해보면 가시와 레이솔이 홈에서 확실히 흐름을 지배하면서 오늘 승리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 경기는 조금 언더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 대 강원FC입니다. 현재 양팀 모두 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반 집중력까지 떨어지면은 아마 골이 많이 터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천 같은 경우는 주요 주전 선수들의 이제 만기 전역으로 인해서 공격 템포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원 FC 같은 경우 현재 전환 속도가 둔화된 모습이 보이면서 역습의 완성도, 역습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경기 전반적으로 이제 좀 템포가 느려지면서 득점이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반대로 수비들 실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저희 토트 아카데미에서 무승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대 대전 대 전북입니다. 현재 전북은 이 로테이션 가동 등으로 인해서 세밀한 공격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콤파니오의 부상 공백이 뼈아픈 상황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이 풀백의 오버래핑, 전방 3인의 연계가 역습에 있어서 효율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후반 교체 카드 영향이 더 큰 상황에서 이 세트피스, 중거리 슈팅에서 앞서는 대전이 조금 더 전북을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전의 승 같이 보고 있고 핸디 승은 2개 보고 있고 오버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낮아서 보지 않고요. 이 정도로 좀 보시면은 이 경기는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부산 대 충남 대 부산입니다. 현재 부산 같은 경우 세트피스 득점 효율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패신과 사비에르의 전방 연계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충남 아산 같은 경우는 세컨볼 대응이 좀 많이 불안하고 중원 탈압박 시 패스 미스가 잦은 상황이라 홈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부산의 승 같이 보고 있고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 대 성남 대 천안입니다. 지금 성남은 후이드 중심의 전방 패턴 플레이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완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반대로 이 천안 같은 경우는 3백 간격 유지가 지금 매우 불안하고 중원 압박 쪽에 있어서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 성남
이 경기에 있어서는 동기부여라든지 집중력, 조직력 모두 성남이 한 수 위에 흐름을 만들면서 천안이 고전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의 승 보고 있고 핸디 보지 않고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호주 리그입니다. 멜버른 빅토리 대 멜버른 시티. 이 두 팀 계속 참 경기가 좀 잦은 것 같아요. 현재 멜버른 빅토리 같은 경우는 미드필드 간격이 지금 매우 벌어진 상황에서 세컨볼 스페이스 타이밍도 어긋나면서 중원 장악이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멜버른 시티 같은 경우는 쿠엔의 빠른 전진 드리블 그리고 카프트의 포스트 플레이로 공간을 잘 만들면서 이 멜버른 시티의 이 레키의 침투 타이밍까지 맞물리면 이 빅토리의 수비 라인을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조금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멜버른 시티의 승 보고 있고 핸디 보지 않고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잉글랜드 챔스입니다. 블랙번 대 더비 카운티 경기고요. 지금 이 경기 보시면은 블랙번의 타바레스의 전진 패스 그리고 카르고보의 침투 루트 완벽히 맞물리면서 공격 전개의 날카로움이 살아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비 카운티 같은 경우는 수비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 블랙번의 오아시 문전 마무리 능력이 홈 경기에서 결정력을 높이면서 손쉽게 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핸디 보지 않고 오버까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펄시티 대 포츠머스 경기입니다. 펄시티의 이 아켄툴라의 인버티드 침투, 맥버니의 연계 플레이로 전술적 파괴력이 매우 상승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포츠머스 같은 경우는 중원 전개 속도가 매우 느려졌고 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라인 붕괴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환 속도, 그리고 공격 효율 모두 펄시티가 앞서 나가면서 오늘 승리 가져가고 핸디 보지 않고 오버까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럴 대 프레스턴 대 미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미럴의 아지즈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그리고 이바노비치의 포스트업이 전방 공격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프레스턴 같은 경우는 3백 간격 유지라든지 공수 전환 커버 타이밍 문제로 중앙 수비가 흔들리면서 미럴의 공격을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경기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럴의 승 보고 있고요. 핸디까지는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언더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어리그입니다. 토트넘 대 맨유 대 토트넘 경기입니다. 현재 이 토트넘의 이 사비 시몬스의 킬 패스, 이게 현재 토트넘의 공격 전환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몬스의 킬 패스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핵심 무기가 지금 현재 토트넘의 핵심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쿠두스의 침투, 히샬리송의 포스트 플레이가 맞물리면서 전환 속도의 리듬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유의 경우 전환 수입이 타이밍이 늦어서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토트넘에게 좀 끌려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토트 아카데미에서는 가장 좋은 건 1프렌 같이 보고 있고 토트넘 승까지도 같이 보면서 오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페인 라리가 지로나 대 알라베스 대 지로나 경기입니다. 현재 지로나 같은 경우는 수비 간격이 불안하고 라인 유지가 흔들리면서 경기당 2실점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실점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는 이 데니스 수아레즈 중심의 이 빌드업, 전환 속도로 오늘 경기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네바우의 침투 타이밍, 마르티네스의 연계 플레이로 지로나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토트 아카데미에선 알라베스의 승 보고 있고요. 가장 좋은 건 1프렌이겠죠. 그리고 오버까지 같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리에 이탈리아 리그 꼬모 대 깔리아리, 깔리아리 대 꼬모 경기입니다. 현재 꼬모는 이 보이보다의 전진 압박 그리고 두비카스의 타이밍 침투가 결합된 구조로서 매우 좋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깔리아리 같은 경우는 세컨볼 대응 매우 느리고 압박 타이밍도 느려서 수비 간격이 많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원 템포 조율, 압박 완성도에서 꼬모가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면서 오늘 승리 가져갈 확률이 높고요. 힌디는 좀 예측이 어려울 것 같고 언더까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세리에 A 레체 대 엘라 베로나 경기죠. 레체 대 베로나.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레체 대 엘라스, 엘라스 대 레체 경기. 현재 레체 같은 경우는 이 테테 모렌테의 폭발적인 방향 전환 그리고 까마르다의 침투 타이밍이 조화가 그리고 완전히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엘라스 같은 경우는 측면 전환이 느리고 수비 라인 복귀가 늦어서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템포 조절, 공간 활용, 전환 속도 모두 레체가 한 발 앞서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레체 승 하나만 보셔도 좋은 모습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데스리가 독일의 레버쿠젠 대 하이덴하임 대 레버쿠젠 경기입니다. 현재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안데리 중심의 중원 빌드업으로 이 점유율 매우 높게 가져가면서 템포까지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크의 제공권 그리고 텔라의 인버티드 돌파가 하이덴하임을 손쉽게 무너뜨리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하이덴하임 최근 9경기 17시점 조직력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교체 카드 전력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감히 1마인까지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레버쿠젠의 승 보시면서 오버까지도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를린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입니다. 현재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고레츠카의 침투 그리고 울리스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으로 공격 밸런스의 완성도라든지 효율 면에서 매우 앞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 전방 공격의 중심 축으로 작용하면서 빌드업의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있는 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베를린 같은 경우는 5백 간격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전환 속도라든지 침투 대용 모두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 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마인까지도 보셔도 좋은 모습 나올 것 같고 오버까지도 같이 대단까지 보시면 오버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펜하임 대 라이프치히 경기입니다. 현재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바움가르트너의 침투 타이밍 그리고 마카요코의 인사이드 돌파로 현재 지금 하프 스페이스 공략 성공률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풋백 간격이 불안하고 수비 정렬이 무너지면서 세트피스 이후 리바운드 대처가 약해서 추가 득점이 세컨볼 득점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템포, 전환 속도, 빌드업 효율 모두 라이프치히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면서 저희는 라이프치히의 승 보고 있고 핸디는 좀 보지 않고 언더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 대 도르트문트 대 함부르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도르트문트의 기라시의 전진 드리블이 이 함부르크에 벌어진 중원 공격을 찢는 결정적 루트가 되지 않을까. 이 경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아디예미 같은 경우는 속도라든지 방향 전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수비 간격을 완전히 벌릴 수 있는 도르트문트의 공격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함부르크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위치가 좀 많이 깊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원 압박도 좀 깨지고 전환 대응도 느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중원에서 승부가 간격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 아디예미의 돌파가 연결되는 순간 도르트문트가 경기 리듬을 완전히 가져가면서 오늘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핸디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언더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